매매가 안 되니까 이제 전월세라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 부동산의 기본이 전월세 아니에요? 전월세? 그죠? 자, 근데 이 전월세는 조금 또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요. 이제 보통 초보자들이 사무실을 찾을 때 아파트도 하고 상가도 하고 주택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사무실을 찾아다니시는데 세상에 그런 데는 없어요. 세상에 그런 데는 없어요. 예. 없어. 일단 그게 시작이에요. 매우 드물어요. 아주 드물어요. 그렇게 아파트도 하고 주택도 하고 상가도 하는 데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없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게 돼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미리 얘기 드려요. 이따가 정리할 시간이 있으면 쭉 정리 제가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전월세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도대체 전월세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사무실에 전세 9천 찾는 여자 손님이 오셨어요. 전세 9천. 괜찮죠? 네, 전세 9천. 근데 저희 사무실은 아파트 위주로 했기 때문에 주택 매물 접수된 게 하나도 없어요. 워킹 안 와. 워킹으로 나와서 매물 접수해놓고 이런 거 안 해요. 그래서 주택 매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공동중개 할 수 있죠. 공동중개. 그래서 공동중개를 위해서 제가 부동산에 전화를 했습니다. 부동산 전화를 했더니 다 없대요. 전세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은 경기가 좋을 때는 전세 시장이 물건은 없고 물건도 없고 손님은 많은. 물건은 없고 손님은 많은. 그게 전세 시장이래요. 월세 시장은 물건은 많고 손님 없는 그런 시장이 월세 시장이에요. 월세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물건은 많지만 손님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장이에요. 자, 그래서 전세 경기가 좋을 때라 전세도 매물이 풍기 현상인데 특히 원룸 전세 어떨까요? 원룸 전세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룸 전세는 예술이에요. 그건 나오기만 하면 나가요. 원룸 전세는. 근데 전세 9천짜리 원룸 전세를 찾는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 몰랐지. 원룸 전세가 그렇게 귀한지.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저기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없대요. 다 없대. 사실 그럴 것 같아. 있으면 양타 치지. 원룸 전세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랑 공동하겠어? 그러던 와중에 어떤 부동산에서 매물이 있으니까 손님이랑 같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손님이랑 같이 그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그 사무실에서 저를 만나고 손님이랑 같이 해서 매물을 보러 갔어요. 전세 9천짜리를 봤는데요. 그럭저럭 괜찮더라고요. 제 눈에는. 더 문제는 뭐냐면 그거밖에 없어. 내가 부동산 한 30군데 전화했는데 아니 그거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손님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엄청 좋은 거라고. 이거밖에 없다고. 완전 대박이라고. 그나마 전세 9천짜리 나와준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 한다고 얘기했겠지. 그럼 손님이 네 정말 고마워요. 감사해요. 쓸게요. 이렇게 할까? 안 했겠죠? 손님 입장에서 솔직히 매물 하나 딸랑 하나 보고 바로 계약서 씁시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겠죠?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 왜 없을까요? 일단 비교해봐야죠. 그거에 관련돼서도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 드리겠지만 나중에 본 강의 들어가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인트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고 본 강의 들어가면 다 설명을 해요. 방법도 다 알려줘요. 어떻게 해요? 전세가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무조건 좋다고 얘기했지. 하지만 손님은 하나밖에 안 봤으니까 이게 정말 좋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죠. 본인이 직접 물건을 찾아본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결정을 못 내리고 쭈삣쭈삣 하는 사이에 같이 갔던 무슨 사장님이 매물이 하나 더 있는데 더 보실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손해볼 게 없죠? 그쵸? 공동중개니까. 손님이랑 모시고 갔는데 그 부동산 사장님이 다른 걸 소개시켜준다. 그게 같이 갔다. 그럼 공동중개예요. 그거는. 그러면 어차피 수수료는 걔를 하나 쟤를 하나 어쨌든 반은 내 거야. 네. 부동산을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매물을
보러 갔어요. 갔는데 진짜 좋은 거예요. 비교도 안 돼요. 그래서 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첫 번째 매물이 그 말로 듣던 번트구나. 번트 뭔지 아시죠? 네. 첫 번째 매물이 그 말로 듣던 번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봤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매물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매물을 계약하시라고 그랬더니 손님이 딱 자기가 보기에도 매물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 저 이걸로 계약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1억 1,000이래요. 아니 9천짜리 보게 해달라는데 1억 1,000짜리를 보여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사장님 9천짜리 보여달라니까 1억 1,000을 보여주시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했는데 문제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여러분 혹시 백화점에 갔어요. 날씨가 풀릴 줄 알았는데 다시 추워져가지고 봄에 좀 따뜻하게 입을 봄 코트를 하나 사려고 백화점에 갔어요. 에스컬레이터를 딱 내려서 첫 번째 매장을 딱 들어갔는데 그럭저럭 마음에 드는 코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봤는데 어쨌든 뭐 그럭저럭 마음에 드는 코트를 찾긴 찾았어요. 근데 딱 가격표 보니까 예산이 90만 원인데 마침 또 90만 원이더라고. 그래서 이걸 살까 생각을 해봤는데 좀 아쉬운 거야. 왜? 처음 들어서 첫 번째 매장이거든. 다른 매장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다른 데 좀. 그렇죠. 다른 데 좀 보고 올게요. 그러죠? 그럼 솔직히 그 점원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뭐라고 그랬을까? 예, 다녀오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속마음은. 저 자식이 갈 거면은 하나만 입어보고 가든가. 매장에 있는 옷은 죄다 후처럼 차려놓고 말이야. 걔 살 것도 아니면서 말이야. 걔 놓고 옆집 간다고? 기분 좋아요, 나빠요? 이거 기분 좋을 수가 없어요. 기분 좋을 수가 없어.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갑질. 갑질. 너무나 당연하게 갑질 행사를 해왔지. 왜? 점원이 그 상황에서 뭘 느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관심 대상도 아니고. 자, 그래서 옆에 매장으로 가요. 뻔뻔하게 보고 있는데. 큰 눈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후질러 놓은 옷 개우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옆에 매장으로 가요. 그러면서 딱 들어가서 봤더니 갑자기 조명 밑에 봄 코트가 하나 걸려 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딱 입어봤는데 세상 천지에 날 위해서 특별히 제작한 것처럼 핏이 완전 예술인 거야. 예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격표를 봐야죠. 마음에 쏙 들었으니까. 110만 원이네. 난 예산이 90만 원이었는데. 110만 원이네.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요? 그럭저럭 마음에 들었던 첫 번째 매장에 가서 90만 원짜리를 살까요? 아니면 예산을 초과한 110만 원짜리를 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이거를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견물생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견물생심. 눈으로 보니까 마음이 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눈으로 보니까 마음이 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중개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무실이 매우 입지가 좋아서 전세 고객이 딱 들어오자마자 여러분 사무실에 처음에 딱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무실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전세 매물들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 계약을 해요? 그건 아니겠죠. 어떤 사람은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다른 부동산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을 거예요. 입지가 굉장히 좋은 첫 번째 부동산의 단점은 뭐냐면요.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 손님이 되게 많이 와. 즉 쇼핑하러 온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와서 그로 인한 시간 낭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동산 입지는 매우 좋고 손님은 매우 많지만 매출이 좋으려면 실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매출이 좋지, 실력 없는 사람이라 거기 있으면 시간만 신나게 낭비하다가 볼일 다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첫 번째 부동산보다는 두 번째 부동산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부동산. 첫 번째 부동산에서 이미 전세 9천짜리를 다 봤어. 한 5개 봤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이 우리 사무실로 들어왔어. 즉, 입지가 좀 빠지는 부동산이 여러분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전세 9천짜리 찾는 손님이니까 전세 9천짜리를 보여주면 마음에 들어 할까? 이 생각을 해봐야죠. 마음에 들어 할까요? 제일 순진한 사람들이 그거야. 전세 9천짜리 찾으니까 전세 9천짜리 매물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영원히 답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왜? 전세 9천짜리 봤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 사무실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 전세 9천짜리 보여주면 이미 봤던가, 아니 그거보다 안 좋은 매물이겠지, 그거보다 더 좋은 매물을 갖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사실상.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1억 1천짜리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오씨, 마음에 들겠지. 그죠? 나중에 이제 건물 중개하다 보면 알게 돼. 찾는 건 20억짜리다. 그 20억짜리 백날 보여줘봐 소용없어. 30억짜리 보여줘야 그 정도는 괜찮네요, 이래. 그 정도는 괜찮네요. 이게 경물생심이야.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 우리 사무실에 와봐야 사실상 답이 없더라는 거지. 답이 없더라. 그래서 똑같은 가격대에 똑같은 매물을 보여주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2천이란 갭이 발생하죠. 그걸 어떻게 메울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그걸 어떻게 메울 수 있느냐. 이게 중개 스킬이에요. 이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해 볼게요. 자, 그래서 1억 1천짜리가 있는 거예요. 1억 1천짜리가. 자, 이미 눈은 1억 1천짜리에 완전 꽂혔어. 근데 돈은 없어. 자,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고객은? 그럭저럭 마음에 드는 9천짜리를 계약할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1억 1천짜리를 할 생각을 했을까? 심지어 전세는 특징이 뭐냐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돌려주잖아. 돌려주잖아요. 그죠? 뭐 까고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전액을 돌려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손님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물건지 사무실에 같이 걸어갔어요.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전화 한번 해봐요. 부모님한테 전화 한번 해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빌리면 되니까. 부모님은 어때요? 일단 돈이 없대. 돈이 없으시대.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고민과 걱정을 하시느라고 밤에 잠 못 이룰 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전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전화 드려도 어차피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인데 작년에 상황이 좀 별로 안 좋아서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친구들한테 전화해 보세요. 자, 우리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2천 빌려달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야, 나 집 보증금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2천만 빌려줘. 그럼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선뜻 빌려주죠. 그죠? 까지 뭐 껌값인데 뭐 2천 뭐, 그죠? 전혀 아니죠. 우린 뭘 배웠냐면요, 가까운 사람한테 돈 빌려주면 사람도 잃고 돈도 잃는다고 다 배웠거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핑계를 대고 안 빌려주려고 하지. 역시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너 무슨 일 있냐? 갑자기 돈 왜 달라 그러냐? 야, 어떡하냐? 나 빌려줄 돈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그 물건지 사장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 사장님, 그 사장님 손님이시잖아요. 예. 그 사장님 빌려드리세요. 저한테 빌려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 예, 그럼요! 하고 저 빌려주래? 아니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손님 내가 언제 봤다고. 그게 첫 번째야.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나중에 어떻게 돌려받아? 그런 거 안 해봤잖아, 살면서. 배부 계약 이런 거 안 해봤잖아요. 어떻게 돌려받아야 돼? 또 고민이야. 그죠?
거기다가 진짜 고민 또 뭐냐면 당장 내가 언제 문 닫을지 몰라. 그 상황에서 한 달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2천을 빌려준다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빌려줘. 그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은 핑계를 찾았어야 됐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돈이 없어요, 사장님.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솔직하게? 아니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장님 어떡하죠? 자금이 다 다른데 묶여서 당장 융통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는 돈이 있다 없다? 없어. 실제는 돈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그거예요. 나중에 중개업소를 오픈하죠. 오픈하면 꼭 돈이 있다고 오는 손님들이 있어. 돈이 있다고 오는 손님들이 있어요. 이렇게 오픈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짜 부동산에 돈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검증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검증할 수 없는 이야기들.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돈 많은 사람은 중개업 안 해요. 돈 많은 사람은 중개업 안 한다고. 제가 지금까지 우리 회원 중에 제일 부자가 강남에 빌딩 3개 갖고 있는 분 있거든요. 네. 땡땡 지방 경찰청장 출신 있어. 네오비 회원 중에. 그분 네오비 수업 때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수업 딱 제가 공부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세도 많으신 분이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나서 네오비를 딱 수료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게 직원을 뽑아서 자기 건물 관리할 직원을 교육을 시키더라고. 여기서 배운 거 가지고. 야, 이거 해. 이거 저거 해. 그러고 나서 본인이 확인을 해. 잘했는지 못했는지. 다 배워서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잘 못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알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써먹대. 본인은 중개업 안 해요. 본인은. 자, 많은 분들이 돈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와서 여러 사기에 휘말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중에 오픈하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당할 거예요. 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이 생각을 명심하세요. 통장 까서 보여주기 전엔 아무것도 믿지 마라.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와도 믿지 말고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와도 믿지 마세요. 네. 직접 통장 까서 보여줘야 그때 가면 믿으세요. 그때 가서. 자,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돈 있는 사람들이 초보인 여러분들한테 가지 않아요. 갈 이유가 전혀 없고 이미 다 있어, 라인들이. 네. 그래서 사실상 확률적으로 매우 낮다,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저한테 빌려달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금이 묶여서 못 빌려드린다고. 거짓말이죠.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빌려도 될까요? 내가 빌려드려도 될까? 사장님 너무 고맙죠. 빌려주시면. 그죠? 그랬더니 우리 손님한테 딱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계약하시고요. 잔금 칠 때까지 주변에 빌려보세요. 만약에 안 빌려지면 제가 빌려드릴게요. 2천 제가 빌려드릴게요. 괜찮죠? 그런데 이자는 일부예요. 그 당시 이자가 7점 몇 프로였어. 그래서 일부면 12%는 별로 그렇게 비싼 이자도 아니에요. 이자는 일부예요. 중도상환 수수료 없어요. 돈 생기면 언제든 갚으세요. 그 손님 연봉이 4,500이었거든, 당시 돈으로. 그 당시에는 대기업 연봉이었어요, 이게. L 회사 다녔던 분이었거든요. 네. 지금 뭐 4,500 연봉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꽤 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대요. 돈 생기면 언제든지 갚으래요. 이자는 일부래요. 손해볼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그래서 그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 사장님이 돈을 빌려준다는 조건으로. 그러고 나서 집에 오면 기분 좋아야 되죠.
첫 계약했잖아 지금. 기분 좋아야 돼요? 아, 첫 계약부터 기분 안 좋더라고. 왜 안 좋았을까요? 여러분들한테는 사업에 대한 감각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직장 생활을 오래 했거나 가정 주부 생활을 오래 하셔갖고 사실상 이 감이 없어. 감이 없는 분들이 많더라고. 제가 미리 얘기하자면 사업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최악의 경우예요. 최악의 경우. 자, 지금부터 제가 조금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1. 왜 모든 부동산에 매물이 없었는데 그 부동산에만 있었을까? 모든 준비의 시작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원래 전세 1억짜리였어요. 1억짜리였어. 근데 세입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기가 됐어. 나가려고 해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빼고 나가세요 한 거예요. 근데 어차피 전세로 놓을 거면 보증금 많이 받고 싶죠. 그래서 1억 1천? 네, 빼고 나가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세입자가 그래서 나가기 위해서 여기저기 부동산에 1억 1천에 내놨더니 부동산에서 전부 다 뭐라 그랬냐면 비싸요. 원룸은 아직까지 1억 이상 나간 적이 없어요. 이것도 지금 이 동네에서 최고예요. 최고. 비싸요. 못 빼요.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안 빠지는 거예요. 세입자는 지금 빼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안 빠지니까, 집이 안 빠지니까 죽겠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빠질 때까지 언제 빠질지도 모르는데 부동산들 다 비싸다는데 그냥 1억에만 내줬어도 빠졌을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임대인이 1억 1천으로 올리는 바람에 안 빠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임대인한테 항의합니다. 당신 책임지라고. 지금 말이야 당신 때문에 이사를 못 가가지고 내가 이사 들어가는 게 큰 문제가 생기게 생겼는데 만약에 이거 안 빠지면 당신 손해배상하라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럼 임대인이 편하게 발 쭉 뻗고 자는 임대인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임대인이 아무리 통뼈가 굵어도 불안하죠.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고 왠지 밤에 돌 맞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네. 법적인 개념은 차지하고라도 일단 심정적으로 불편하잖아요. 그래도 된다고요? 분위기가 왠지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자, 그래서 임대인이 나옵니다. 나와서 여기저기 부동산에 갔더니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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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역시 똑같이. 그러다가 저한테 매물을 보여줬던 그 부동산에 가요. 그래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이렇게 쪼는데 1억 천에 빼고 싶은데 안 될까? 안 될까?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된다는 거예요. 1억 천에 빼드릴게요. 문제가 뭐예요? 세입자 보증금을 일단 돌려줘야 되잖아요. 1억 천에 손님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럼 제가 빼드릴게요. 그래서 자기 돈으로 1억 내주고 세입자 내보냈어요. 그리고 주인한테 돈 받아갖고 도배장판 새로 싹 하고 완전 띠깔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 당연히 좋아 보이지. 그리고 기다린 거예요. 1억 천에 손님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딴 부동산 다 매물이 없는데 그 부동산만 매물이 있는 거예요. 그 부동산만. 이처럼 그 부동산에서는요, 그 당시 돈으로 6억 정도를 굴리고 있었어요. 6억 정도를.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들이 세입자들 문제 생겨서 집 빼달라 그러면 어디가 편해요? 그 부동산이 편한 거야.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게 없는 거지. 여차하면 그 부동산에서 알아서 다 해결해 놓거든. 참고로 지금 강남 지역엔 그렇게 중개업하신 분 많습니다. 지금도. 그 정도는 그냥 중개업소에서 알아서 착착착 해결해주고 돈 빌려주고 해요. 임대인한테는 무상, 임차인한테는 일부. 그래서 이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원룸을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물건이 없어서 못하는데 물건을 잘 잡으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찍었다 팔아야 돈이 된다. 그게 찍는 거예요. 1억 주고 세입자 빼주고 물건 내가 갖고 있는 거죠. 찍은 거예요. 그리고 뭘 기다려요?
손님 맞춰질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리고 손님한테 어차피 1억 나갔는데 1억은 회수되는 거 아니야. 1억은 회수되는 거 아니에요. 1억 1,000에 세를 놨으니까. 근데 2,000은 빌려주는 거잖아. 그 1억은 계산해보면 1,000만 원 더 빌려주는 거야. 자기는. 돈은 회수되고. 자, 그러면서 중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깨달았네. 전세 계약을 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자, 지금도 일산의 중개업소들은 좋은 전세 매물을 손님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 기다려요? 어차피 돌려받을 돈인데. 그래서 다 잡아놓고 작업을 하죠. 그럼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돼. 주머니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걸 잡을 수 있는 스킬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들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진짜 중개 실무예요. 예.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찍을지 말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매수자 우위시장, 경기가 불경기일 때 역시 전월세 거래는요. 실수요자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돕니다. 네. 아마추어는 물건 나오면 손님 맞추고요. 선수들은 물건 나오면 잡아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 매매는 손님이 말을 안 들어서 못하고, 전세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월세는 손님이 없어서 못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접습니다. 진짜 최종적으로 접어요. 그런데 접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고 발버둥을 쳐요. 제가 발버둥 쳤었던 그 내용이 사실상 네오비 수업이 만들어졌던 배경과 근간이 되는 내용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제가 발버둥 칠 때 이런 걸 물어보고 다닙니다. 부동산으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약서 쓰려면 어떻게 계약서를 많이 쓸 수 있어? 이걸 물어보러 다녀요. 사람들한테. 절실하면 뭐라 그러지? 그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판다 그러죠.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판다 그러죠. 누가 아쉬워요 지금? 제가 아쉽잖아. 계약서를 못 써갖고 월세를 못 내고 있다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녔어요. 어떻게 하면 계약서를 잘 쓰냐고 열심히 물어보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동반자 모임. 우리가 중개업으로 성공하려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동반자 모임이에요. 사실 합격자 모임, 어떤 뭐 실무교육 모임 이런 모임이 꼭 필요해요. 도움이 안 돼도 다 초짜라 도움이 안 되거든. 그럼에도 그 모임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이 부동산 나중에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겁나 깨질 거예요. 손님한테 뒷방 맞고 옆에 부동산 고춧가루 뿌리고 겁나 깨질 거거든.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거 아니에요? 옛말에 또 이런 말 있죠. 10길 물속아라도 한길 사람 속 모른다. 이런 말 있잖아요. 부동산 있어 보면 옛말에 틀린 거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돼. 진짜 저 인간이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팔겠다는 건지 사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제가 원래 엔지니어 출신이거든요. 저 컴퓨터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0, 1, 이거 된다, 안 된다. 이거 되게 좋거든요. 근데 여기 왔더니 세상에 이거는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이거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알 수가 없네.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지. 그러면 처음에는 집에 가서 배우자한테 얘기하면 배우자가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아유 그랬구나. 고생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한 3개월 뒤에 해봐. 집에 가서 또. 그럼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역시 거기 가도 못 나와가지고 거기서도 또 당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집에 가도 이해를 못 해줘. 집에 가도 이해를 못 해줘. 거기다가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내가 직접 실패를 경험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합격자 모임이 제일 좋은 게 바로 그거예요. 간접 경험. 실패에 대한 수많은 간접 경험을 거서 할 수 있어요.
겁나 깨질 거거든. 거기다가 스트레스 겁나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깨진 얘기를 들으면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아요. 진짜 막 하나하나 주옥 같은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와 막. 거기다가 나도 깨진 얘기 하잖아요? 그럼 기분이 시원해. 그러면서 합격자 모임을 끌고 가는데 다 초보자 모임이라 도움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동병상련 이렇게 얘기하죠. 동병상련. 마음을 나누는 모임이에요. 합격자 모임.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스트레스 풀려면 제일 좋은 게 이거더라고. 그래서 꼭 합격자 모임 만드셔서 하시면 좋고요. 그래도 여기 있는 분들은 좋은 게 뭐냐면 여기가 동기 모임이자 합격자 모임이잖아요. 특히 인강 출신들 네. 여기서 얘기하시다 보면 합격자 모임, 일선의 합격자 모임하고 다른 게 뭐냐면 중개업 하신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별 쓸데없는 얘기하면 다 막아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면 다 막아주실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모임이 뭐냐면 조력자예요. 조력자. 조력자는 누구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동산 중개업소의 가장 큰 손님은 누구다? 부동산 중개업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부동산 중개업 하고 있는 사장님들이 나의 조력자예요. 공동중개를 하는 조력자.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한 조력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대부분 경우 예를 들어 한 지역 안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한 50개 있다고 칠게요. 50개. 그러면 그 50개 부동산하고 다 공동중개를 할까요? 안 하겠죠. 안 하겠죠. 그럼 누구랑 할까요? 그래서 중요한 또 비밀이 있어. 누구랑 할까요? 나하고 잘 맞는 사람하고 할까요? 아니면 내가 잘 맞춰줄 수 있는 사람하고 할까요? 이 초보자들이 또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그 50명 중에 나하고 잘 맞는 인간은 없어요. 응? 잘 맞고 잘 통하는 사람이랑 공동중개하겠다? 됐고요. 됐고요. 내가 잘 맞춰줄 수 있는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조력자가 2명 있으면 좋아요? 30명 있으면 좋아요? 중개업소의 가장 큰 손님이 중개업소라며. 그러면 손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손님이 많으려면 나하고 맞는 사람이 좋아요? 내가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좋아요? 내가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좋아요. 가끔 또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나는 네모나게 생겼으니까 그래 네모난 손님만 받아라 그럼. 왜? 손님도 가려야지. 나한테 맞는 손님. 중개업은요 나하고 맞는 사람을 찾는 직업이 아니고요, 내가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범위를 넓히시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자, 조력자, 그래서 조력자라는 건 그렇게 만들어져요. 즉 인근의 주변 부동산들이 나의 부동산 중개업의 성공을 위해 얼마나 많이 조력해 주겠냐, 도움을 주겠냐, 이런 뜻인데요. 그럼 결국 그 숫자가 많으려면 내가 잘 맞춰줄 수 있어야 그 숫자가 많겠죠. 근데 이제 또 문제가 하나 있어. 중개업 오래 하셨던 분들도 많겠죠. 경험도 많고 노하우도 있고, 그죠? 이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실력은 있는데 다 거짓말만 해요. 제가 조력자를 정의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말 부동산이라고 정의를 해요. 왜 그럴까? 제가 뭘 물어보고 다녔냐면 이런 걸 물어봤어요. 내가 부동산을 좀 배우고 싶은데, 나는 그런 거 안 배우고 바로 오픈해버렸거든. 배우고 싶은데 누구한테 배울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괜히 엄한 데 찾아다녀봐야 답도 없고, 혹시 우리 동네에서 계약서 제일 많이 쓰는 부동산 사장님한테 배우면 어떨까요? 베스트죠? 그래서 물어봤어. 뭘? 우리 동네에서 계약서 제일 많이 쓰는 사장님이 누군가요? 라고 물어보고 다녔더니 다 자기래. 이씨. 다 자기래. 그 다음에 또 사장님, 그러면 제가 계약을 하나도 못해서 그러는데 계약을 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공동 중개하면 된대요. 공동 중개. 그 공동 중개는 어떻게 하는데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손님이 나오면 자기한테 알려주고요. 물건이 나오면 자기한테 알려달래요. 그래서 공동 중개를 하면 된대요. 그래서 진짜인 줄 알았지 또. 초보가 뭘 알아, 그죠? 여러분들이랑 똑같지 뭐. 그 물건을 알려줬더니 있는 물건이고요. 손님을 얘기했더니 아는 손님이에요, 진짜. 뭐 공동 중개 할 거리가 없는 거지. 거리가. 자를 어떻게 할까? 어느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제일 많이 쓸까? 일단 그거부터 못 찾겠는 거예요. 일단 그거부터. 그 부동산에 가서 뭐 한 수 지도를 받으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나의 이 꽉 막힌 답답함을 그 사람이 좀 풀어줄 것 같은데, 우리 가족들은 더 대단했어. 참고로 저희 가족들은 전부 다 부동산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에요. 중개업은 저 혼자예요. 우리 가족들 저녁에 퇴근해서 파김치가 돼서 집에 가면 저한테 이랬어. 야, 남들은 다 잘 나가는데 너 혼자 이렇게 힘들어하냐? 전혀 이해를 못해줘. 전혀. 역시 가족들조차. 네. 자, 그래서 참 제가 여러분들하고 다른 건 뭐냐면, 제 생활 환경이 부동산을 굉장히 친숙하게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네. 집에서 계약서 꺼내보는 거 일도 아니고요. 합의서, 각서 뭐 이런 거? 그냥 맘만 먹으면 책장에서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는 게 그런 서류들이야. 네. 그런 서류들. 그래서 그런 거 굉장히 친숙하게 지냈다는 거.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 학창시절 소원이 뭐였냐면 부동산 안 하는 거예요. 재밌죠? 부동산을 안 하는 거야. 부동산 관련된 일을 아예 하지 않는 거였어요. 왜냐면 집이 롤러코스터야. 잘 나갈 땐 기사가 아침에 그 학교 갈 때 차 출근시켜주고요. 못 나갈 때는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같이 잘 집이 없어. 이런 삶을 이렇게 불안정한 삶을 그건 아니지 않아? 저 어릴 때는 그게 되게 상처였나 봐. 그래서 제 꿈이 뭐였냐면 부동산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지니어 사실 빠진 거예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려고.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약서 잘 쓰는 부동산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그러다가 재밌는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요, 조합 설립이라는 걸 하죠. 조합 설립. 다 공인중개사니까 조합 설립인가 알고 계시죠?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조합원이 거래를 하면 명의 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조합원 명의 변경이 됐다는 걸 조합에서 알고 있어야 될까요? 조합원 명의가 바뀌었다는 걸 조합에서 알아야 될까요? 그렇죠. 알아야죠. 왜? 그래야 총회 같은 거 할 거 아니야. 총회. 무슨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3분의 2의 동의 이런 거 알잖아. 그죠? 예. 총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업이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합원이 바뀌었는데 안 알려주면 어떻게 찾아? 총회를 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없으나 조합은 뭐라고 하냐면 조합원 명의 변경 신고를 하라고 해요. 조합원 명의 변경 신고. 자, 그러면 조합원이 새로 바뀌었으니 제가 새로운 조합원이 됐습니다 라고 조합사무실에다가 신고를 한다고. 인감증명이랑 해서 첨부해가지고 신청서랑 넣어요. 그걸 조합원 명의 변경 신고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래. 누가 할까요? 그 신고를. 10중 8구 부동산에서 해요. 중개업소에서. 손님 모시고 가서. 여기가 조합사무실입니다. 앞으로 여기서 총회 같은 거 하면 왜? 사실 중개업하고 상관없는 일이죠. 조합원 명의 변경이 중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소는 그런 일을 해줘. 왜? 서비스니까. 내 고객들을 위해서. 자,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난 지역에 부동산을 매수해서 조합원이 됐다. 그러면 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일까요? 찬성하는 사람일까요? 100% 찬성이죠. 반대하는 사람이 그거 살 리가 없지. 그죠?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조합 사무실이 여기고 명의 변경 신고 이렇게 하는 거고 알려주면 손님들이 좋아하겠죠. 매우 좋아하겠죠. 그러면 수수료 받을 때 좋겠죠.
수수료 받을 때 좋겠죠. 그죠? 중개보수 받을 때. 그래서 사실 부동산 사무실에서 다 해줘요. 명의변경 신고를. 그러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죠. 어느 부동산에서 명의변경 신고를 가장 많이 하는, 즉 어느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가장 많이 쓰는지 조합은 알고 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합에 갔어요. 원래 부동산 중개업소와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조합과의 관계를 뭐라 그러냐면 불가근, 불가원의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조합 사무실에 가서 인사도 하고 그리고 개발 사업의 추진 동향 이런 것도 물어보고 해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 도와달라면 도와도 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를 하거든요. 평상시에는 조합 사무실에 가면 물어봤어요. 총회 준비는 잘 돼가고 있나요? 이번 총회 안건은 뭐 결정되셨나요? 뭐 이런 거 물어봤었어요. 근데 이제 내용이 바뀌었어, 질문이. 어느 부동산에서 명의 변경 제일 많이 하나요? 왜? 제 관심사가 뭐예요? 아, 사업이 지금 진행되든지 말든지 지금 그게 중요해, 나한테?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느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제일 많이 쓰는지 일단 그거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내가 거기 가서 삐대고 붙어가지고 하나라도 배우지. 그죠? 그래서 열심히 물어봤어요. 그러면 조합에서 친절하게 네, 어느 부동산이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겠죠. 알려줄 이유가 없죠. 괜히 알려줬다가 구설수 올라서 뭐가지 댕강댕강 하느니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낫겠죠. 그래도 제가 조합에 참 잘한 것 같아. 갈 때마다 빈손으로 안 갔거든. 여러분들한테도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거. 아시는 사람 누구예요? 그저 빈손으로 다니지 마세요. 자랑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조합 사무실에서 안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한 2주쯤 있다가 사석에서 조합 이사가 저한테 힌트를 주더라고요. 제가 매일 물어보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2개의 부동산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2개의 부동산. 이 2개의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제일 많이 쓴대요. 얼마나요? 전체 명의 변경 건수의 약 절반을 2개에서 다 한다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부동산이, 그 아파트를 거래하는 부동산이 30개 조금 넘었었어요. 30개. 그런데 2개의 부동산이 절반을 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28개는 들러리죠. 들러리였던 거예요. 조합 이사님이 2개 부동산이 정말 잘한다고 힌트를 줬는데요. 만약에 명의 변경을 제일 잘하는, 즉 계약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 제일 오래되신 분이 33년 되신 분이에요. 33년. 아파트 분양할 때 역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할 때까지. 네. 만약 그분이 계약서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오래되신 분이 21년 되신 분이었어요. 21년 되신 분. 늘 형 동생으로 같이 다녀. 33년 되신 분이 1등, 21년 되신 분이 2등. 이야, 만약에 그렇게 계약서를 많이 썼다 그러면 저는 중개업 안 했을 거예요. 하면 안 되죠. 제가 그분보다 더 잘하려면 나는 34년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때까지 중개업을 그만하고 있을까 아니면 계속할까? 제가 얼마 전에 잠실에 갔다 왔는데요. 아직도 하고 있더라. 아직도 하고 계시더라, 진짜. 야. 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나? 중개업을 오래 했다는 것이 결코 매출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중개업을 오래 했다라는 것이 매출과 관계가 없다. 없다. 있긴 있지만 밀접한 관계는 없어요.
이거는 1년짜리 중개업을 매년 반복하는 사람은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1 곱하기 10. 그러면 10년 동안 경험이 10배가 늘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1 곱하기 10은 얼마예요? 10이죠. 누구는 횟수가 10년이 똑같이 지나도 1년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10년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즉 오래됐다는 것만으로 중개업을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없어요. 역시 마찬가지. 33년 되신 분이 가장 잘하지 않았고요. 21년 되신 분이 그 다음으로 잘한 게 아니래요. 만약에 그분들이 정말 잘했으면 저는 출근해서 매일 깨끗한 물을 떠다 놓고 돌아가실 때까지 빌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계약서를 제일 많이 쓰신 분은 12년 되신 분. 그 다음 많이 쓰신 분은 9년 되신 분. 이 두 분이 전체 거래 건수의 절반을 하더래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는 해결됐네. 나도 방법만 알고 노력만 하면 그 지역 내에서 계약서를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네. 그렇죠? 그럼 이제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첫 번째 부동산, 즉 명의 변경을 가장 많이 한다는 첫 번째 부동산에 방문을 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사장님 어떻게 계약서를 제일 많이 쓴다는 소문 듣고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쓰셨어요? 저한테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고 다니기 시작을 해요. 네. 자, 그 얘기를 시작을 하면 또 1시간 가야 되니까 또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